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6세기 공부하면서 그만뒀고요. 우리가 지금 6세기 무령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왕 들어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되짚어 보면 이 무령왕 때요. 굉장히 왕권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고 22담로를 설치해서 왕권을 공고히 했던 그 모습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성왕 때 들어서는 국력이 굉장히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왕 자체가요, 그 왕자일 때도 굉장히 무예에 능했고 학문에도 능했고 그래서 성왕이야. 그렇죠? 6세기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부여로 천도하는데 예전에 그 문주왕 때, 그렇죠? 우리가 그 웅진성 시대에 그 수도를 이렇게 삼았을 때요, 천도를 했을 때 그 웅진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 그래서 이렇게 분지와 가까운 지역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 위에서 내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이 웅진성은 수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면 이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 성왕 때 비로소 어떻게 나오냐면 평지로 나옵니다. 평지. 평지에다가 도성을 다시 짓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 국가의 이름을 백제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계칭을 합니다. 자, 이른바 남부여라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부여의 아들의 나라가 고구려, 아들의 나라가 백제예요. 근데 백제가 나는 남쪽에 있는 부여가 부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자체는 뭐냐? 고구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쳤으니 당연히 아들을 혼내러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부와 오방의 행정구역까지 정비를 했고요. 전국을 이제 수도 오부, 지방 오방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부의 실무관청도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웅진성에서 어디로 갔어요? 사비성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웅진성 시대 이 그 방어에 수비에 철저했다면 이제부터 넓은 평야지대로 갔다라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낮의 동맹 상황이에요. 낮의 동맹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라와 함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이따 신라도 그렇죠, 열심히 국력을 키울 거예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여로 계칭을 했죠. 신라 역시 국력을 키우고 있고. 자, 여기에 22부의 실무관청인데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백제 6세기의 무령왕은 22담로고요. 성왕은 22부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담로는 뭐죠? 도시 22개예요. 그런데 22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나라를 빗대보면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있고 그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각 부 행정부가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행정부 있고 환경부 있고 국방부 있고 막 이렇게 부서 있잖아요. 그 22개의 부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실무관청을 만들었으니까 왕권이 또 탄탄해지겠죠. 분할을 시켰다. 다시 이 권력은 왕한테 오니까. 자, 그리고 남조와 계속 교류를 했고요. 일본에도 노리사치계, 사람 이름입니다. 를 보내서 불교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계속 고마운 나라 백제예요. 자, 낮의 동맹이 깨졌다. 이거 무슨 얘기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성왕과 이제 6세기 때 신라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백제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백제의 성왕과 지금 성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비로 천도해서 국력을 계속 키웠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남부여. 이 아들의 버릇을 고치러 간다. 출정하자. 그리고 신라도 도와주시오. 오케이, 합의 봤어요.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갑자기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해서 와 하고 올라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당시에 고구려는
중국 견제하기 바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백제와 신라가 공격을 하니까 고구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어디까지 당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강을 다 뺏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한강이 너무 아래다. 너무 위에다. 아래로.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죠. 이 강을 다 뺏어가 이것들이 그 영토를 그러면서 고구려는 어떻게 합니까? 위협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야, 이 땅 안 줘?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매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군이 전방 배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누가 약올라요? 신라가 약올라요. 신라 진흥왕이요.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나제 동맹 관계입니다. 자, 이 성왕과 진흥왕 나제 동맹 관계인데 서로 힘을 합해서 목숨을 같이 걸고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점령을 했어. 그랬는데 한강을 점령을 했는데 좋은 땅은 누가 다 가져요? 백제가 다 가져요. 신라는 약올르죠. 그래, 그럼 방법은 하나다. 끊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맹을 일방적으로 끊고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라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당시의 수도가 어디죠? 사비성이죠. 사비성까지 근처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난리가 났죠. 수도 함락되면 끝나는 거잖아. 이 전방 배치했던 병력을 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여기까지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영토가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바뀌죠. 다 빼요. 영토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기도 공격하고 이쪽 뺏기고 그러면서 이 신라는 백제는 또 위축되게 되고요. 백제는 이렇게 되고 신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왕, 백제 성왕은 엄청 열받죠. 지금 거의 올라가가지고 고구려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배신을 때려 이 쳐주기를 그러니까 백제는 원한 관계가 고구려였는데 갑자기 신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는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한 관계였다가 백제 원한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신라의 원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잠깐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제 성왕 때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시 뺏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성왕은 열받죠. 그래서 어디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야? 나제 동맹을 결렬했죠. 이거 누가 깼어요? 신라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진흥왕이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성 전투에서 다시 전율을 정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 왕 한참 지나서 이제 의자왕이 등장을 하는데 의자왕 때는 이제 이 가운데 왕을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계속 뭐 합니까? 다시 체제 정비. 그래서 왕권 강화에 힘을 쏟겠죠. 계속 이때도 누구만 공격해요? 신라만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 의자왕 때 7세기 의자왕 때 비로소 국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하고요. 자, 이제 신라로 들어갑니다. 신라. 자, 신라 6세기 신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거꾸로 가서 지증왕 때 지법진을 공부할 거예요. 지증왕 때 지금 백제와 어떤 관계죠? 동맹 관계입니다. 자, 백제가 그래도 신라와 지금 백제와의 관계에서는 백제가 힘이 더 세지요.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와 친해지면서 백제의 좋은 점을 계속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식간에 강해집니다. 자, 지증왕 때 이제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 원래는 고구려 백제 사로국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편의상 신라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6세기 때 신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처진다라는 거죠. 자, 왕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마립관에서 왕으로 바꾸는 것이 지증왕 때예요. 자, 순정 금지했고요. 자, 우산국 울릉도를 복속시키는데 당시의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에 딸려 있는 어떤 것도 있어요? 독도.
자, 울릉도를 이제 신라로 병합을 해요. 그래서 6세기 때 독도는 우리가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 일본 놈들이 자꾸 우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512년 그러니까 6세기 초에 우리는 벌써 독도를 병합해서 우리 관할구역으로 만들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땅이에요. 자, 그리고 우경을 실시했는데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중항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제부터 소를 가지고 그 뭡니까 농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전 시장 감독관청인데 동시전을 시장이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백제가 도와주고 선진 문화를 받다 보니까 경제도 육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법자가 나왔죠. 법자는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가면 불교에서 종교 행사할 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법회 연다라고 하죠. 법회 이른바 법 불교 법자 그리고 또 법법자도 되죠. 법법자. 그래서 법을 반포하고 자 지금 보세요. 법흥왕 법이 흥했다라는 거죠. 병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군사권을 왕이 장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은 울증 본평비에 나오는데 너무 어렵죠. 1급 대비용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율령 반포 법이 흥했으니까 벌써 그리고 이제 불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두 개예요. 율령, 법 그리고 불교, 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17급 공무원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공복도 제정했고요. 이 17관 등이 골품제 아닙니까? 그렇죠? 골품제를 정비해서 17관 등 17급 공무원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호를 썼다라는 건원. 그런데 건원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뭐 등한시 돼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노란 글씨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불교를 공인합니다. 어떻게? 당시에 2차 돈이 순교하면서 이 신라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자, 신라라는 나라 위치 자체가요.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엄청나게 싸우면서 전쟁만 해서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안 좋은 것만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교류가 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성장을 하는데 이들 신라는요.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교류할래야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토착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세에서 들어오는 불교 요것은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사이비 종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걸 왜 수용을 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라는 불교가 굉장히 늦게 수용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차돈인데요. 법흥왕과 법흥왕과 이렇게 힘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돈이 제가 불교를 수용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법흥왕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귀족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법흥왕이 고립 상태에 빠져요. 이거 애매하네. 아니 왕이 지금 뭐 어떻게 사이비 종교를 믿으라고? 이상하네. 이 이차돈 때문에 이 나쁜 놈 때문에 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꿍하니 있죠.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죠. 이차돈이 체포가 딱 되면서 이제 이차돈이 묶였어요. 묶여가지고 이제 체포 직전에 갑니다. 처형 직전에 귀족들이 하나같이 이놈을 죽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차돈이 체포돼서 이제 거기에서 사형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너 하고 싶은 얘기 없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차돈이 불교 부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고 이단 취급을 했다라는 거는 부처님이 노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 죽음은 두렵지 않다. 내가 죽으면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생길 것이니 그렇다면 부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불교를 수용해야 된다. 할 얘기 다 했으면 죽일게. 알았다 그러고 목을 딱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을 딱 쳤는데 요때 이제 그 피가 확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얀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야. 여기 떨어진 게 목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피가 막 솟구치고요. 요 옆에 막 이렇게 내리는 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꽃이 내립니다. 그래서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걸 목을 땅 쳤을 때 하늘에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생겼지. 피가 흰색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육각 기둥에다가 새겨놨다라는 거죠. 이게 이차돈의 순교 비입니다. 그리고 이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법흥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도 수행했고요. 율령을 반포했고요. 병부 설치했고요. 17관 등 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관가야 있죠. 무늬만 있잖아.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복속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관가야의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 법흥왕 때예요. 자, 진흥왕 한번 봅시다. 이제 진흥왕. 그래서 이 내용이 가, 나, 다 해서 순서 맞추기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집업진이라고 외우라고 하시. 자, 화랑도를 권유합니다. 화랑도는 청소년 단체죠. 청소년 단체, 청년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것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군대도 되는 거죠. 청년들의 군대 이렇게 되는 거고 연호도 씁니다. 나라가 열렸다. 개국. 자, 그리고 한강 장악했죠.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성왕 배신하면서 한강을 장악했고요. 무역이 번성합니다. 당연히 한강을 장악했으니까 중국과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나라로 갑자기 성장해버려요. 자, 당항성, 여기에 있는 성 이름이 저 항구 이름이 당항성입니다. 그래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야를 정복합니다. 대가야를 정복해요. 함견도까지 진출을 하고 순수비를 건립하는데 이것은 바로 볼 거고. 자, 그렇다면 가야는 어디에서 멸망해요? 금관가야 그리고 대가야 둘 다 어디? 신라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야까지 정복하면서 결국에 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앞자 따서요.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세요.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면 끝납니다. 그렇죠? 모두 신라에게 병합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신라가 진흥왕이 배신하면서 성왕을 쳐버렸죠. 그리고 관산성 여기 있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백제는 이제 쇠퇴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 신라가 갑자기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신라는 한강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한강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강 상류에다가 이렇게 한강 상류를 장악하고 단양적성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하류를 장악하면서 북한산비를 세우죠. 그래서 단양적성비 그리고 북한산비는 한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념비야. 이 순수비 보면 깨끗하다 요거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살필 그러니까 돌아다닐 순자입니다. 우리가 경찰 이파리 두 개 순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순찰할 순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세운 비석. 그래서 순수비인데 이 순수비를 세우는 게 북한산비 그리고 여기 이제 영토 대가야를 정복을 하죠. 대가야를 정복하고 창녕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단양적성비 세우고요. 북한산비 세우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고 한강 먹고 대가야 먹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이 함경도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황초령비, 마운령비를 세운다. 그러니까 다 국경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양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보면 단, 북, 그리고 창녕, 황, 마 뭐가 좀 될 것 같죠?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그래서 조금 바꾸면 단박에 창녕으로 누런 말을 타고 뛰어갔다. 황마 타고 뛰어갔다. 그러면 싹 되는 거야. 그렇죠?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대가야 정복, 황초령비, 마운령비, 함경도 전복 이렇게 보이시면 되죠. 자, 당항성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국제무역항도 만들었고 신라가 이제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봤으면 이제 조금 보셔야겠죠. 자, 일단 한강을 맨 처음에 장악한 나라가 어디죠? 4세기. 3세기로 갈까요? 3세기 백제가 4세기까지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장악했지요. 자, 그런 다음에 5세기 때 누구한테 뺏기죠? 장수왕에게 뺏기죠. 5세기는 고구려고 그리고 6세기 때는 누구? 신라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래서 백제가 맨 처음에 한강을 장악했고 고구려가 장악했고 그 다음에 신라가 장악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신라인데요. 진평왕 때 고구려 온달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온달 장군이 그 전설이 아니고요. 진짜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지금 보면 영토를 다 뺏겼잖아. 신라에게. 그러니까 열이 확 받고 있을 때 이 진평왕, 신라 진평왕 때 고구려 운달 장군이 제가 가서 이 신라 놈들을 혼내놓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군사를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운달이 가서 이 진평왕 때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 아차산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안타깝죠. 아무튼 온달이 나오면 이 이유구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세기 때 들어가서 선덕여왕 때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해요. 분황사와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게 되고요. 첨성대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천문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죠. 진덕여왕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진덕여왕 때 친당 외교로 나당 연합을 결성하게 되고요. 조금 이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신라입니다. 자, 이 통일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가야 좀 보고. 자, 가야를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눴어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고구려의 공격, 그렇죠? 자, 전기가야, 김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합니다. 44년에. 이게 참 수로 가야, 김수로 설화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김수로가 42년에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좀 2년 만에 설화는 설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금관가야를 44년에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기가야는 금관가야가 주도를 해요. 싹 주도합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발전하게 되고요. 2세기 때부터 슬금슬금 등장을 하다가 3세기 금관가야 중심으로 이 가야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변홍사가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철의 나라 가야잖아요. 그렇죠? 철, 변홍사, 그리고 중개무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변한 삼한시대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번성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4세기 때 고구려 미천왕이 있죠? 이 4세기 때 미천왕이 낙랑하고 대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낙랑하고 대방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자, 무역을 어디에서 했죠? 외에. 그리고 중개무역을 하잖아요. 어디? 낙랑, 대방. 자, 이쪽 낙랑과 외에 이렇게 철을 수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하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개무역이거든? 좀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왼수지요. 그래서 중개무역에 타격을 입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백제와 신라가 옆에서는 커지고요. 우리는 위축되잖아. 그렇죠? 결정적인 한방.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뻥 쳐버리니까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래서 5세기 말 때는 대가야 중심의 새로운 가야 연맹이 재편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세기 초 이제 백제와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 다툼을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대가야와 신라가 결혼 동맹을 했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 선택지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야 인해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신라에 규합되죠. 그래서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금법 대진. 오케이. 자, 이제 삼국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을 한번 봅시다. 신라의 대외항쟁과 삼국통일. 이제 통일시킬 거예요. 통일시킬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7세기로 갔어요. 자, 6세기 때 영토를 뺏겼죠. 영토를 뺏겼어요. 신라에.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원수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정신없어요. 중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중국이 분열기에서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목전에 통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예의주시해야지 적에가고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지금 내분에 휩싸여 있어요. 권력 다툼,
귀족들의 권력 다툼 이런 것들, 왕권은 점차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가게 되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자, 7세기 때 수나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요.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지금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뭐가 있죠? 유화강이 있잖아요. 근데 수나라가 이제 조금 있다가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동에서 지키고 있다가 얘들이 강을 넘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여기 깨진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뭐가 보여요? 수도가 보이잖아. 저 국내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양성 금방 깨진단 말이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1차 방어지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서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요서를 확보하게 되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후퇴하자라고 하면 강을 넘으니까 강에서 대비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수나라 중국의 요서 지방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나라가요.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수나라가 통일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이없이 수나라 가만히 있는데 고구려가 진격이 되잖아. 그러니까 수나라의 첫 번째 왕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공격인데 일단 여기에서 깨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고구려가 막았습니다. 30만을 막았어요. 자, 침입 수 문제가 30만의 병력을 이끌고 침입합니다. 영양왕 때 고구려군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30만 대군을 그걸 막았다고 하면 고구려 지금 완전히 힘에 붙이 헉헉대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의 문제의 아들 양제가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때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이 수나라를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자, 살수대첩인데 이 수 문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퇴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양제 있죠. 당시에 수나라 문제가 쳐들어갔을 때 양제에게 왕권을 잠깐 빌려줘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대신 왕위를 지키고 있어. 근데 이제 퇴각을 했어요. 문제가 깨지고 왔습니다. 양제한테 내놔라고 하니까 아버지 왕위에 앉으시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민심이 문제를 돌아섰어요. 왕이 통일한다고 전쟁을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통일을 해놓고 지금도 전쟁을 해놓고 이 정신 못 차리고 고구려 치겠다고 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민심이 이 왕은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양제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민심을 다독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왕으로 딱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양제한테 가가지고 양제가 결제해달라고 막 그래요. 아버지한테 가라.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양제 이놈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측 신하들이 양제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양제를 치려고 했는데 양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래놓고 양제가 수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효를 등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야를 돌려야 돼. 그래서 전쟁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수양제가 전쟁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 악랄한 고구려가 우리 아버지를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제가 113만 어마어마한 대군. 그러면서 여기에 뭘 둡니까? 운하라는 것은 강을 뚫는 거예요. 강. 그래서 이 배, 수, 그리고 수륙 양진으로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을 하는데 113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113만을 사열종대로 쫙 세우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에서 잡힐 정도로 이 대군이 이동하는 게 위성에서 잡힌대요. 그런데 이 113만이 전투부대고 비전투부대는 여기에 한 2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이 쳐들어온 거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살수는 이 청천강인데 청천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까지 애들이 쳐들어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막았다라는 거죠. 누가? 을지문덕 장군이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수대첩 어떻게 막았느냐? 이건 아직도 전쟁사에서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300만이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정설에 의하면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113만 없어요. 근데 막았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 살수대첩, 을지문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살수에서 격파를 했습니다. 수나라는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고구려의 원정을 2차례나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력 소모, 내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수나라 양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퇴각하자. 퇴각을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수나라가 없어지고 당나라가 생겼다. 그러니까 당나라 여기에서 뒤에서 고구려 공격하지요. 위에서 당나라 공격하죠. 수나라는 공중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게 수나라입니다.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워? 나쁜 놈들인데. 자, 이제 당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빈 공간을 당나라가 싹 차지를 했고 중원의 주인이 된 것이 새로운 나라 당나라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방금 봤죠? 수나라. 얘들이 쳐들어왔고 우리가 막았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당나라가 또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30만을 막았고 113만을 막았어요. 이렇게 지금 전쟁에 지금 막 피폐해져 있는데 당나라가 쳐들어온다. 진짜 막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제 당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야겠다. 가식적으로라도 맺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자 여기에서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평양성까지 쑥 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차하면 수도가 함락되면 깨지는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이렇게 쌓게 되는데 보세요. 이 비사성 있죠? 비사성에서 이 부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당시에 이 천리장성을 쌓았을 때 이 진두지휘에 했던 장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거 당나라 같잖아. 장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여기에서 장수들을 싹 다 규합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이 있죠? 자, 이쪽에도 성이 있다. 성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벽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지. 이쪽도 그렇고. 근데 이 성과 이 성을 벽으로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이것을 천리. 여러분 심리가 4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리면 40km, 천리면 400km에 400km를 벽으로 이어버리는 대공사예요. 이 대공사를 하는데 연개소문이 여기 이었죠? 그럼 이쪽 가요. 그럼 이 성주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어요. 이쪽 성주를 굴복시켜서 이어요. 그러니까 내 아래에서 내 뜻을 받아라. 너는 국가의 장수라기보다 이 개소문, 연개소문의 장수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규합하는 것이 연개소문입니다. 자, 아무튼 연개소문이 등장을 했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힘을 비축한 연개소문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저 평양성으로 가서 왕을 죽여야겠다.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연개소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천리장성을 왜 쌓죠? 자, 이 당나라가 쳐들어오니까요. 당나라 왜 쳐들어오는 걸 방어를 해요? 조금 이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왕은 이제 연개소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러분 보세요. 연개소문의 위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 있잖아. 그런 것처럼 왕의 넘버 1, 넘버 2가 있는데 이들을 망리지라고 불러요. 망리지. 그런데 이 망리지가요. 대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이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예요. 이 대대로가 평상시의 수상인데 전쟁이 터지면 망리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망리지인데 이 망리지가 연개소문 아버지가 망리지였어요. 근데 이 연개소문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망리지를 대를 이어서 연개소문이 했단 말이죠. 연개소문이. 그러니까 연개소문은 넘버 2였다라는 거예요. 자, 연개소문이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영유왕이 친당 정책을 선언합니다. 당나라하고 친해야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당나라가 또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숙이는 척 해주면서 당나라하고 친해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영유왕. 연개소문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나라의 조상은 누구예요? 수나라예요. 자, 이 수나라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나라를 이어서 계승한 당나라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쳐죽일 놈들이죠. 그런데 왕이 이 쳐죽일 원수의 나라와 친하지. 그것도 우리가 굴복하면서 친하지. 열받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싹 죽여버리고 이것이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을 옹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연개소문 당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당태종 이세민 쳐죽일 놈 어디에서 이 수작을 부려? 안 돼.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대당 강경책이야. 니들은 원수의 나라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의 나라들을 굴복하고 이민족들 다 굴복시키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이 고구려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연개소문이 너는 오랑캐야 라고 선 그어버리니까 이제부터 침략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죽이고 보장왕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대당 강경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오니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태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동성, 비사성 등이 그냥 함락돼요. 그런데 안시성을 깨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안시성주는 양만춘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다 깨져요. 싹 깨지는데 여기 안시성 있죠? 요것만 안 깨지는 거야. 자, 이 안 깨지니까 원래 얘들이 여기를 깼죠? 그럼 쭉 깨서 쭉 내려오면 돼. 엄청난 군대잖아요. 쭉 내려오면 되는데 이걸 깨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쪽에 진격하는 이 군사들을 여기로 불러버립니다. 야, 일로 와. 이거 안 되겠다. 얘들 안 깨져. 이 성벽이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천의 요새 안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 모여. 당나라 군대 다 모여. 이 안시성을 깨기 전에는 진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안시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을 하는데 당나라 군대만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머리를 쓰자. 이 당의 저 안시성의 성벽이 높으니까 이거보다 높은 성을 쌓아버리자라는 거죠. 이른바 토산이에요. 토산. 엄청 참 이런 거 보면요. 중국 애들은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토산을 쌓습니다. 그래서 토산을 쌓아버려요. 성벽보다 높죠. 이것을 몇 달에 걸친 대공사로 해서 토산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높아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리 놓고 여기에서 진격하자 그러고 쫙 진격해서 하면 시간 문제야.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가 내려버리는 거죠. 쫙. 그 토산이 허물어져요. 확 허물어지는데 이게 진짜 하늘이 도운 거죠. 토산이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이거 왁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깃발 딱 꽂고 이 토산에 남아있는 요 부분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애들이 다 뺏겼어요. 이것까지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토산까지 고구려군이 이렇게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이때 이걸 계속 공격하느냐 안 된다. 이건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퇴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맞서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화살 맞고 한쪽 눈을 탁 이렇게 돼버리는 당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았다. 이게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고 안시성 전투야.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가 이겼어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양만춘 안시성 전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나라는 뭐예요? 살수 대첩. 누가? 을지문덕이 막았고요. 자, 사람 죽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 그렇죠? 그래서 수나라를 죽였다. 살수.
폐수라고. 근데 이름이 뭐 의미가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 누구예요? 양만춘 장군. 그래서 살수대첩 을지운동반 딱 기억하면 수나라니까 그 다음에 안시성이겠지. 양만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봐봅시다. 자,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는데,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이렇게 영토가 늘어났잖아요, 신라가. 자, 백제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신라가 굉장히 강하고요. 백제가 굉장히 약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사력으로 따지면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작전상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영토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제보다 군사력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계속 여기 오늘 하루가 멀다고 계속 눈 뜰 때마다 저 신라를 공격해야 돼요. 계속 공격을 하거든. 신라가 아주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김춘추가 고구려에 넘어갑니다. 고구려에 넘어가요. 그래서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했는데 실패하지요. 자, 당과 연합을 합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의 교섭 실패 이후에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신라와 백제가 있어요. 백제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근데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천의 요새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라와 백제의 그 연결 통로예요. 거기를 그냥 막고 있는 게 대야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야성을 누가 장악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세는 바뀌어요. 지금 신라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야성이 이게 뚫어야 신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야성이 천의 요새라서 못 뚫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대야성을 먹게 되면 신라 공격은 뭐 순식간인데 신라도 그걸 알죠. 그래서 대야성이 계속 신라가 지키고 있는데 계속 공격합니다. 의자왕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대야성 선주가 김품석이에요. 그리고 김품석은 누구냐면 이 김춘추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이 고타소가 있는데 고타소와 결혼을 한 김품석. 그래서 대야성주가 김품석인데 이놈이 여색을 탐하고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성주로 있을 때 자기의 오른팔 장수의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열받죠. 이건 지금 죽여야죠. 김품석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의자왕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야성이 이거 함락이 안 돼서 큰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장수가 와서 의자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문을 열어줄 테니까 죽여버려라. 그래서 어이없이 뚫려버리는 게 대야성입니다. 김품석이 술에 취해 있고 그래서 어이없이 뚫려버리고 오자마자 김품석이 나는 항복이요 라고 했는데 웃기지 마. 그래서 김품석과 그 고타소를 묶어서 둘 다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대야성을 뺏었어요. 백제. 이때 김춘추가요.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되죠. 그래서 딸내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성주가요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복을 하는 순간 성주는 살려둬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예의인데 예의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백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여기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완전 성주 죽여버리고 그의 부인까지 죽여?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김춘추가 내가 죽기 전까지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것을 품게 돼요. 그래서 김춘추는 당시에 고구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누구예요? 보장왕이 있죠.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보장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군대를 빌려줘라 라고. 고구려가 야 가만 있어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이렇게 얘기한다. 보장왕이 그렇다면 예전에 신라가 뺏어간 우리의 영토를 내놓는다면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거는 힘들겠는데요. 나는 신하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놈 봐라 지금 장난치나 야 이놈을 가둬라. 그래서 가둬요. 그래서 김춘추가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연개소문이 술 마시다가 저놈 있었네. 저놈 죽여. 그럼 죽는 거야. 김춘추가 여차저차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당시에 이제 그 고구려의 신하를 돈으로 매수해요. 그래서 뒷문 열어주고 간신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는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 남은 곳으로 가자. 그게 어디예요? 당나라예요. 그래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시킬 군사를 빌려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당나라가 남의 전투에 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는 게 뭐냐?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칠 것이다. 그럼 니들도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아? 고구려를 치고 나서 고구려 이 영토는 그때 가서 나누자라는 이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좋지요. 오케이. 연합 결성. 이렇게 되는 것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입니다.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돌아와서 당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백제를 쳐버리는 거죠. 자, 이제 당과 연합. 김춘추는 고구려와 교섭 실패 이후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칩니다. 자, 이제 660년에 신라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됐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원인 뭐 됐고요. 신라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계백을 격파하고 사비성을 함락시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됐고요. 그의 가까운 측근,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뭐 육군, 전군, 뭐 하여튼 뭐 김유신을 당시 김유신을 군대를 주고, 자 이제 당나라가 연락을 했으니까 가서 백제를 공격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백제를 향해 가고 있고, 신라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성 근처에 있는 황산벌, 현재 논산 근처예요. 논산 근처에 가서 마지막 전투를 전개를 하죠. 그래서 백제 의자왕이 계백 장군을 보내지만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비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제가 660년에 깨졌는데요. 그 다음에 백제 살리기 운동이 들어갑니다. 백제 부운동. 그래서 흑치상지, 복신, 도침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의자왕의 아들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시 백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백제 부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내가 적극 지원할게 라고 해서 외의 군대가 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와 신라군과 백제군과 그러니까 이제 백제 부흥군과 외나라가 붙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당시에 백총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가지고 백강전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부흥운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없어지고 신라,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당의 구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신라가 고구려를 쳐야겠죠? 자, 고구려 공격해보자라는 거죠. 자, 668년에 이제 김춘추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그것이 문무왕입니다. 자, 대중국전쟁으로 국력은 소모됐지만 고구려가 그렇죠.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 영계소문 이게 뭐냐? 자, 영계소문이 죽으니까 첫째 아들 연남생과 연남건이 연남산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데 남생이가 대를 이어서 내가 막리지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장왕이요.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예전에 막리지인데 막리지에다가 당신은 막리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대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막리지가 되는 것이 연계소문이에요. 연계소문이 죽자 첫 번째 왕이래. 첫 번째 아들 연남생이가 연계소문에 대를 이어서 대막리지가 되고 나머지 남건이가 막리지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남건이와 남산이가 조금 짜증나요. 왜? 남생이가요. 국제 노선이 외교 노선이고 이들은 전투 노선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제가 멸망했어요. 다음 수순은 어디야? 고구려란 말이죠. 그리고 당나라가 전쟁 준비하고 신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남생이는 외교 노선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하다. 전쟁으로 승산이 없으니 외교로서 하자. 그러면 뭐야? 굴복하자는 거야? 이것이 무슨
대망리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에이 그러면서 남건이와 남산이가 힘을 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굉장히 컸어요. 남생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남생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당나라에 투항해야지. 그럼 투항해버립니다. 대망리지가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망리지가 투항을 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서 남생이가 어떻게 하냐면 저 군대 빌려주세요. 왜? 고구려 칠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결국에는 남생이가 여기에 고구려에 공격을 합니다. 당나라 깃발을 꽂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남생이의 부대를 격파를 해버려요. 그 남생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 다 죽였어? 근데 너 이제 안 되겠어. 뒤로 와.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밀고 갈 테니까 자 여기에 성의 약점을 얘기해. 약점 다 알죠. 대망리지잖아. 요 뒷문으로 가면 돼요. 바로 함락. 이렇게 되면서 어이없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함락돼요.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부흥운동. 여기부터 봐야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운동을 해야 되죠. 건모잠, 고현무, 그리고 이들이 보장왕의 왕자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를 다시 살리자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이제 신라, 백제 규합했죠. 고구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 땅을 뺏을라 해요. 고구려 땅을 뺏으려고 싹 그러니까 신라는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야 니네 아버지가 너 잘 모르지. 니네 아버지가 고구려 땅 나 준다고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라에서 아니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당나라가 쭉 해보자는 거야. 실제로 신라는 힘으로써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힘이 당나라의 눈치를 보는 이런 입장에서 당나라가 이것을 알고 안동도부, 웅진도독부 그리고 계림도독부를 설치해버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평양, 공주, 예전에 고구려의 수도, 공주, 예전에 백제의 수도, 지금 현재 경주의 수도 여기에 시청을 동사무소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다 한반도를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이 한반도를 장악하겠다라는 그 야욕을 부리니까 이때 고구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다시 고구려를 살리자. 이 신라 바보 같은 놈들이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살려서 다시 당나라를 공격해야겠다. 당나라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 옳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신라가 야 도와줘. 니들이 다시 살아야 돼. 라고 참 이게 뭐예요?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요. 건모잠, 고현무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안승이 당나라 군대 대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갈등이 생겨요. 이 건모잠과 자 건모잠이 이렇게 공격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승이 아니대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건모잠이 야 아니 난 네 아버지의 오른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 삼촌뻘이잖아. 뭐시? 내가 왕인데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때 안승이 안 되겠다. 건모잠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건모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안승이 신라로 망명합니다. 뭐야? 신라 문무왕은 당시 익산지역 금마저에 보덕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위치를 보셨죠? 백제 부운동, 고구려 부운동이에요. 자, 여기 고현무, 건모잠, 그렇죠? 누구?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요. 자, 이제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렇죠? 안승 요거는 좀 빼요. 이 금마저가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에 금마저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한 건데 일단 요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아무튼 지금은 뭐예요? 흑치상지, 복신, 도침이 누구? 풍을 왕으로 떠받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고구려 부흥운동, 요 아래 백제 부흥운동 한번 볼까요? 고구려 백제잖아요. 부흥운동은 이렇게 외워봅시다. 자, 시험에 안승을 흑지상지, 복신, 도침이 추대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다. 엄청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 건모잠, 고현무. 검은색이 아닌 거지요. 자, 그리고 흑치상지, 도침, 왕자풍, 흑치상지, 그리고 도침, 그리고 복신, 그리고 왕자풍입니다. 흑색 도복이 유행을 했어요. 태권도장에 가면 흑색 도복이 유행을 했어. 그래서 흑도복풍. 근데 검은색이 아니야. 안 검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외워요. 그래서 안 검고 흑도복풍 하면 외웠다는. 안 검고 일단 외웠죠. 안 검고. 그러니까 위쪽 동네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아래는 흑도복풍, 아래 백제부흥운동이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부흥운동 끝났다. 안 검고 흑도복풍만 우리가 기억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하나 외웠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나당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당나라가 아까도 보셨죠?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계림도독부 이런 거 만들어요. 결국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이제 신라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백제부흥운동의 백제군과 고구려 군대가 일단 우리가 백제 고구려를 살리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살리는데 의미가 있을까? 당나라가 조금 있다 신라를 먹어. 근데 신라를 먹으면 끝나. 그러니까 일단 급한 거는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백제와 고구려 예전의 유민들 그리고 장군들이 신라로 흡수되게 돼요. 내가 네 장군 해줄게. 그러니까 신라에서 너 그때 3급이었지. 3급 공무원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면서 이 다 민족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그대로인데 신라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신라는 예전의 신라가 아니고 삼국의 신라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자. 그래서 당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나당전쟁이에요. 자, 당나라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이라는 성에서 그리고 기벌포에서 승리하면서 끝이 나요. 자, 보세요. 고구려, 백제가 신라와 이제 말은 신라인데 예전에 약체 신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군이 규합을 해서 강력한 삼국의 통일 신라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하고 한판 전쟁해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매소성 675년 그리고 여기 기벌포예요. 이 기벌포 676년 이렇게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일된 신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검고 흑도복풍. 자, 일단 처음부터 660년에 백제가 멸망됐죠.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운동하면 안 검고 흑도복풍 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규합했죠. 그러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했죠. 그럼 안 검고 흑도복풍 나오면 뭡니까?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나당 전쟁할 때 꼭 나오는 것이 매수성 전투, 기벌포 전투인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 통신사가 있잖아요. 이동통신사. 어떤 거 할래요? 매기통신으로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 매기통신, 매소성, 기벌포가 나오면 뭐예요? 통일신라 전쟁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실질적인 통일을 완성하는 통일신라입니다. 676년. 그러니까 이제 668년에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멸망하면서 형식적인 삼국 통일을 했지만 실질적인 통일은 나당 전쟁으로 인한 통일입니다. 676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통신. 자, 삼국 통일에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했죠. 자, 그래서 한계 외세를 이용한 삼국 통일이었으나 안타깝다. 그렇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국경을 설정을 했고 좀 나머지 건 다 뺏겨서 좀 안타깝다. 그렇지만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토가 넓어진 건 확실해요. 백제도 먹었죠. 그리고 그 위에까지 먹었으니까 영토가 넓어졌지만 우리가 삼국이 우리 민족이라고 봤을 때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뺏겼으니까 안타깝다라는 거고 의의는 뭐예요?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삼국이 합세해서 우리 중국 세력을 다 몰아냈다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의 문화 정통을 수용했다. 이것이 삼국 통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라를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 통일신라를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통일신라 들어갈게요.